영자가 왜 인기 많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자씨가 인기 많은 거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분들이 용기가 없는데 영자씨가 용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내가 없는 부분이 보여져서, 내가 없는 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영자님이 인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모쏠인 남자분들은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남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들이 엄하거나 어머니들이 좀 약간 엄격하거나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들 스타일이 영자님과 스타일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모쏠인 남자분들은 뭔가 그렇게 하면 연결을 좀 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센 스타일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나하고 정반대 모습을 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영자님한테 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나님께서 소심한 남자들은 엄마가 센 게 맞습니다. 좀 저는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엄마가 엄격하고 세가지고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자님이 약간 좀 되게 세 보이잖아요. 좀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숨김없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뭔가 끌리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끌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출이 영자잖아요. 3대1 데이트를 해도 영자님한테 선택을 못 받아도 영식님은 계속 영자님이 원피라고 하는데, 영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한테 없는 매력, 내가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영자님은 나하고 정반대, 내가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서 좋대요. 다른 모쏠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자님의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자님은 32살, 직업은 간호사예요. 러닝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그동안 연애를 안 했던 거는 혼자여도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서 연애를 안 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애기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그게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나는 솔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두부상을 좋아하고 소년미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영자님이 자기소개에서 내가 의리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자녀 생각이 내가 셋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정과 멀어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결혼 정년기 남자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마이너스 되고 별로인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영자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친정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점. 왜냐면 영자님이 직접 아이를 안 키울 거니까. 근데 또 애는 셋을 낳겠대. 이거는 사실 좀 욕심이죠. 여자분들이 시댁 가까이 사는 게 싫은 것처럼 남자들도 친정 가까이 사는 게 싫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막 장모 집에 있으면 짜증나요. 불편해.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영자님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애를 3명 낳을 수도 있고 친정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지 않죠. 만약에 그 남편이 원하는 거주지, 남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철씨가 세종시니까 영철씨 따라서 세종시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바가지를 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물론 영자님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하겠지만 농담같이 안 들리더라고. 바가지 잘 긁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집에 있고 남편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뭐 기러기 아빠처럼 그러면 된다 얘기하시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지만 남편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소개 하시는데도. 특히 영자님은 신앙적으로 대립되면 어렵대요. 이런 얘기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활동이랑 헌금 이런 거를 터치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영자님은 일요일 내내 교회에 계시대요. 하루 종일 계시던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이렇게 영자님처럼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종교가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갈등이 안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영자님은 일요일날 하루를 다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결혼하게 됐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와이프가 나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고, 그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함께 뭐 추억을 쌓는 그런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오로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요일날 하루 이거를 온전히 다 이렇게 교회에서 써버린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은 기독교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영자님이 그 상대방한테 전도를 하시겠죠. 당신도 교회 가자고, 애들하고 다 같이. 어떤 영자님의 이런 그런 독실한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너무 독실하게 되면은 같은 기독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 와이프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신앙에 대한 깊이 차이, 종교에 대한 이런 깊이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리고 또 영자님이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소년미 있어야 되고 두부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영자님이 영호씨를 고른 것 같아요. 영호씨가 소년미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소년미가 있는 분들이 영자님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자님이 되게 세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영자님은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건데, 저는 저번 주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를 많이 본다는 분이 너무 본인 외모를 이렇게 잘 꾸미지 않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외모를 많이 보니까 나도 외모를 많이 신경 쓰면은, 외모를 많이 신경 쓰는 분이니까 남자 외모도 많이 보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텐데, 영자님은 본인은 외모를 신경 안 쓰면서 자기의 외모는 가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으면서 옷도 대충 입고, 그러면서 남자들의 외모를 본다는 게 조금 희한하다는 거죠. 화장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내가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나도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외모도 똑같다는 거죠. 외모도 소년미 있는 그런 잘생긴 남자를 원한다면 적어도 약간 최소한의 꾸미고 성의 있는, 항상 보면은 가장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외적으로.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영자님이 과거에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 주의였는데 지금은 그냥 내 종교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자님이 저번에 귀인 데이트할 때 영신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남자와의 관계보다 더 위에 그 영자님은 종교가 있더라고요. 종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남자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종교가 제일 커.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종교가 맞아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번에 귀인 데이트 영신님하고 할 때 영자씨가 울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종교가 꼭 같게끔 하겠죠. 만약에 영자님 같이 이런 분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은 종교가 같은 기독교로 같아지게끔 영자님이 그렇게 만들겠죠. 영자님 부모님이 이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자님 같이 이런 성격인 분을 보면 영자님은 내 종교를 존중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무교도 종교예요. 무교도. 영자님은 과연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남자분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영자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존중받길 바라는데 과연 영자님은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그런 남자를 과연 존중할 수가 있을까? 영자님이 오늘 방송에서 저번 주랑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영자님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못할 것 같아. 무교인 사람은 절대 저런 라이프 스타일 이해 못합니다 하시는데 맞아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도 좀 있어요. 무교도 종교예요. 오늘 상철씨가 자기소개 시간 끝나고 영자님을 불러가지고 영자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오늘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너무 상처 주는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자님이 그때 인터뷰에서 상철님이 계속 나 좋다고 하면은 내가 상철님한테 거절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거절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근데 영자님은 상철이한테 일부러 못되게 말을 해가지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끔 대놓고 내가 너를 싫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뭐 상철씨가 눈썹 해가지고 말하는 거 뭐 그거 거북스러웠다고 했나? 뭐 그렇게 하시고 못 보겠다 그러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되는데 뭐하러 눈썹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상철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상철씨가 불러내니까 영자님이 싫은 티를 막 내면서 내려갔거든요. 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많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는 내가 존중하는 거 없으면서 나는 존중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불쾌한 거죠.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영자씨는 상철씨가 아저씨 같아서 싫대요. 물론 여자분들이 아저씨 같아 보이는 그런 남자들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자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영자님은 과연 아가씨 같은가?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계속 대놓고 그렇게 티를 내시니까. 그리고 저는 영자님이 아무리 상철씨한테 마음이 별로 없더라도 상철씨하고 같이 있을 때 영자님 표정이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걸 본 것 마냥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이 계속. 아니 같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싫다고 얘기를 하던가. 자꾸 상철님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걷고 있는데 표정이 막 이러고 있어. 상철님 되게 무안하죠, 그러면. 딱히 영재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절을 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눈썹 못 견디겠대요. 상철님이 눈썹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기 힘들다고. 저는 이런 얘기들은 되게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놓고 상철 씨한테 이렇게 다 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거절하면 그만인데, 굳이 막 계속 외모를 얘기하고 하니까, 그럼 영재님이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상철 씨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기소개 보고 계속 이렇게 제가 다 시청해 보니까 상철님도 되게 좋으시더라. 광수님도 되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상철씨도 되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람이 악하고 비열하고 이러지 않고 되게 좋은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순박하고 좋으신 분이 영자님한테 갑자기 그런 외모 관련된 눈썹 보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듣고 상처받아 하시고 이러니까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에 영자님이 영호씨랑 그리고 순자님이랑 다들 데이트로 식사할 때 영호씨가 순자씨를 먼저 이렇게 챙기고 하는 거 보고 영자씨가 상당히 열받아서 빡친다고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다음 주에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조금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건 없구나, 그런 성격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연장자니까, 뭐 연장자마다 다르겠죠.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떠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떠줄게 하면서 그릇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영자님은 아니 내가 연장자인데 왜 나부터 안 줘?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아니 왜 대접받달라 그래? 나는 이게 좀 그래. 영자씨가 꼽사리만 안 꼈으면은 영호씨하고 순자씨하고 1대1 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영자 때문에 다들 데이트해가지고 영호씨가 되게 불쾌하잖아요. 불쾌하다기보다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대접받달라 그러고 있어. 본인이 꼽사리 껴놓고. 좀 그렇습니다. 영자님도 꾸준히 좀 빌런 같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모습 특집에서. 너무 영자님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영자님의 그래도 그 장점 같은 거 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성격은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싶은 거는 꼭 하는 스타일 같고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모습 특집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이유는 성격이 시원시원해가지고. 너무 단점만 얘기해놔가지고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얘기해봤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영자님 인기 많은 건 목소리도 이게 매력있게 들을 수 있을 법한 목소리고, 뭐 남자분들이 다가가기에 부담도 덜하고, 모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영수님도 그렇고 영수님, 옥수님 분들 정도만 돼도 말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저런 여자들은 나하고 안 어울리고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딱히 용기도 안 나고 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자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별로 꾸미지도 않고 영자님한테 차여도 상처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을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거절당해도 데미지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소심한 남자들, 이런 분들, 어머니들이 엄격하고 엄한 분들, 좀 세 보이는 여자분들인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영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들이 대부분 소심한데 영자님은 막 눈치 보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되게 당당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모쏠 남자분들은 그거를 멋있게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영자님 목소리가 한 행동과 별개로 매력 있어요. 또 영자님이 인기 있을 것 같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모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내가 리드하는 것보다 되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여자분이 나를 리드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리드 당하는 거를. 영자님은 그런 걸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내가 결정 내려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영자님이 알아서 결정한 거를 내가 따르는 거. 모쏠 남자분들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영자님이 리드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자님이 너무 안 꾸미고 남자들한테 대접받달라 그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열받아하고,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비난을 받는 거죠. 영자 고집 개 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셀 것 같은 게 아니라 개 세죠.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 이기적으로도 보이고. 영씨가 제 이해 안 갑니다. 귀인 데이트에서 영자 앉아서 대접받기만 한 걸 목격하고도 1순위가 영자래요. 아마 영씨님은 내가 좋아하면은 해주는 거를 더 행복해하는 사람 같아요. 받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해주는 데서 뭔가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이 받기만 했어도 그걸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씨님하고 영자님하고 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같다 보니까 영씨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다 영자님을 좋게 본 거겠죠. 아무튼 다 짝이 있나 봐요. 이렇게 못돼 보이거나 좀 매너가 없는 것 같은 분들도 다 짝이 있나 봐. 여러분, 제가 만약에 4대1 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사람이 누굴 먼저 퍼주는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내가 떠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마음이 보이긴 하지만은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퍼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그릇 달라고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 영자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영자님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가 내가 더 연장자인데 순자부터 주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대접받으려고 지켜보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별로죠.
저는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내 종교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나 역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은 욕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일단 방송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미지의 기독교를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종교는 배척해.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줌마가 이웃성 상담소에 나와서 혼났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놀다 왔어?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왔잖아.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집에 와서 또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가 있는 동안에 집 좀 청소해놓고 설거지도 좀 해놓고 애들 좀 밥도 먹이고 그러고 좀 있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나 놀고 온 거 아니야. 나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야. 근데 이거 갖고 왜 짜증나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답이 없는 거야.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서로 존중해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방적으로 존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반드시 파탄 납니다.